저곳의 땅값이 10년 만에 25배가 올랐습니다. 저 외딴 숲속에 숨은 듯이 잘 지어놓은 집의 주인은 누구일까? 성공한 스타의 집 아우라가 나온다. 안녕하세요, 강호발 인사드립니다. 자, 여기는 한때 한국 가요계를 주름잡았던 걸그룹 핑클의 리더 이효리가 살던 집입니다. 현재는 예약제로 카페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때 2013년 당시에 이상순 씨와 혼례를 올리고 이 제주로 내려와서 둘이서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효리네 민박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종전의 히트를 치면서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수시로 드나들게 만들고 또 제주 이주 열풍에 불씨를 지피게 된 그 현장입니다. JTBC 측에서 출연자인 이효리님의 사생활을 보호해주지 못한 책임을 지고 이 집을 5년 전인 2018년에 부부와 합의하고 14억에 매입을 했다가 2년 후에 제주의 한 카페 법인에다가 25억에 또 재매각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듯 숨 마시면 이 땅값이 올라갔던 제주 지역입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땅값에 덩달아 2022년까지만 해도 제주 인구가 70만을 넘었었습니다. 이효리님이 처음 제주에 왔을 당시 대비해서 순식간에 10만 명의 인구가 늘었는데요. 현재 이 시점에서는 인구 순유출이 역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여기 애월 소길리 주변에 정말 작고 많은 아담한 형태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수많은 카페, 그리고 숙박 펜션 단지 등이 곳곳에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공사하는 곳이 많고요. 또 중단된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연예인들도 덩달아서 제주에 이주하게 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당시 왜 이렇게 제주 열풍이 불었을까요? 이국적인 풍경과 연예인들이 보여주는 유유자적하고 목가적인 여유로운 삶, 주말에는 해변 카페를 가고 오름을 등산하고 언제든 에메랄드빛 푸른 바다가 보이고 등등 한상을 불러일으킬 요소가 정말 많은 섬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리님을 따라서 상당히 많은 제2, 제3 소길댁들이 짐을 싸고 나도 이효리 이상순 부부처럼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땡실한 꿈을 다들 꾸고 왔는데요. 이 대목에 있어서 효리님과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효리님이 예능에서 농담처럼 던진 말이 모든 것을 다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능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효리님처럼 제주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물으니까 한마디로 돈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저는 저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가끔 여기 여행 오기는 좋지만 생활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곳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주 영상을 올릴 때마다 돈을 충분히 벌고 오시라는 말씀을 중간중간 드리는데요. 여기는 벌 데가 없습니다. 일거리도 많지 않고 취업할 곳도 마땅히 있지 않습니다. 아니, 하물며 제가 사는 경남 지역에도 젊은이들이 이탈하고 있는데 제주에 무슨 산업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기업이라고는 카카오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주로 이제 관공서, 카페 알바, 또는 나머지 서비스업,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돈을 벌 수 있는 직종은 주로 이제 몸을 쓰는 몸빵 일입니다. 감귤 따기, 당근 캐기, 고사리 채취, 또 방품님 가지치기, 또 갈치잡이 어선치어, 이런 겁니다. 자, 현지인 아니고는 대체로 선호하지 않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하루하고 일주일 들어 누워야 되는 일들이 대부분이 올시다. 그러니 효리님은 이미 밀리어네어 반열에 오른 분이고
한참을 쉬다가 나와도 그 이름값이 어디 안 가는 슈퍼스타는 분명합니다. 자, 이참에 존경하는 호리님, 혹시 강발TV 시청하신다면 한번 출연한 것이 어떠신지요? 출연료는 우정 출연으로 해주시면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효리님을 시작으로 해서 제주의 땅값이 폭등하고 부동산도 덩달아 오르고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영향력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자신도 사생활에 피해를 입고 부동산 상승에 따른 오해와 많은 부작용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모르고 제주도 귀농을 계획하신 분들도 올라버린 땅값에 농사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월급은 전국에서 제일 낮은데 주거비용과 생활비는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자, 이 제주도에는 한국인이 선호하는 전세 개념이 없고 월세도 연세라는 개념으로 1년치를 한꺼번에 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약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가까이 목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조금은 이 부담스러운 이 섬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사실 제주에서의 모든 것은 금전적 문제가 거의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낭만적인 생각과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져본들 매일매일 밥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과 같이 유지는 안 됩니다. 다시 육지로 돌아가서 훗날을 기약하거나 아니면 진절머리가 나서 제주를 영원히 싫어하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일반인들한테는 실패할 확률이 높고 성공한 연예인들이나 기업인들 또는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또 우리의 인기 방송인 탁재훈 씨도 애월 타운하우스에 거주를 하고 있고 김희애, 송은이, 박지성, 양현석, 이세돌, 김난주 등등 연예인들이 세컨하우스든 아니면 아예 이주든 이분들이 실패하고 돌아갔다 이런 말은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나 성공이라는 말이 나오게 하는 게 뭐 때문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경제력에 따른 말이거든요. 자, 이런 것만 보셔도 제주의 날씨나 물가, 텃세 그리고 기타 등등의 이런 이유들이 위에 언급한 사람들한테는 별로 이유가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계속 이주 생활이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결국에는 돈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조금은 씁쓸한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벌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열심히 벌어 봅시다. 그래서 나중에 제주에 가서 제주의 바가지에 대었다 이런 말 하기보다는 제주가 내 경제력에 대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늘은 효리님의 두 번째 생가를 드론으로 멀리서 한번 담아봤는데요. 미리 예약을 하는 줄 알았으면 방문을 했을 텐데 제가 그런 쪽으로 좀 어두워가지고 문 밖에서 할 수 없이 우리의 정찰병 까마귀를 한번 띄워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전히 제주에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한 5, 60만 이하의 인구가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예전에 유유자적한 제주가 되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호발입니다. 설 연휴의 시작 제주도에서 또 달려보겠습니다. 또 여기 제주시 한림 쪽 중산간 숲속에 18동의 풀빌라 펜션이 또 멈춰 서 있습니다. 건물을 정말 예쁘게 하룻밤 묵어 갔으면 좋을 법한 곳인데 현재 손님을 받지 않고 있네요. 특이한 점이 제주 골프장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중간에 아주 큰 단체 풀이 조성되어 있으며 포카리 스웨트 광고를 했던 그리스의 산토리니에 있는 건물들의 양식을 그대로 표방한 점이 아주 독특하다 하겠습니다.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맞이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조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건물 연역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용 승인이 2017년이고 24평짜리 펜션 건물 18동과 한 동은 106평짜리 건물인데 1층은 카페로 쓰고 2층은 주인장이 관리사로 사용했을 듯한 건물 총 19동입니다. 2020년에도 숙박객들의 평점이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 폐업을 한 지 얼마 되지는 않은 건물입니다. 이곳의 최대 난점은 제주에는 일주도로라는 게 있는데 주요 도로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난 외딴 곳에 홀로 심지어 방풍림에 가려져 있고 주변에 유사 펜션 단지도 없고 또 저렇게 골프장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또 골프 공에 맞을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농담이 아닌 게 들어오는 샷으로 보시면 정말 그러합니다. 골프공이 사람 피해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큰 송전탑이 60m 거리에서 머리 위를 지나다니는 것도 단점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초입에 보셨다시피 진입하는 도로가 심지어 비포장에 우툴투툴하고 신경을 거의 쓰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잘 지어놓은 건물에 진입로가 이렇다는 것은 참 어색합니다. 주변에는 제주 특유의 동백나무와 대나무 숲 그리고 방풍림까지 조경은 정말 잘 해놨는데요. 자, 비록 제주의 펜션이지만 쥐중에 온 것 같은 하얀 건물에 파란 포인트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게 느껴집니다. 이 펜션의 주인은 개인이 아니고 법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변에는 중국 자본으로 만든 거대한 골프장이 있고 국내 기업의 골프장도 있습니다. 총 9개가 한라산 중산간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아마도 골프장 관련 법인이 같이 운영했던 펜션으로 보이는데 폐업의 원인이 골프장 이용객 수의 감소와 직접적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리 잘 지어놔도 사람이 안 오면 숙박업종은 폐업하는 거지요. 따라서 제주의 골프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국길이 막혔던 코로나 시기 때는 역대 최대 골프 이용객을 맞이하는 등 유례가 없는 호황을 맞았지만 코로나가 종식되고 골프들도 자유롭게 해외로 나가는 실정입니다. 저는 골프를 안 해봐서 그 사정을 잘 모르겠지만 골프 여러분은 혹시 어떠신가요? 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공원에서 게이트볼 하는 모습은 정말 자주 봤는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것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때문에 골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네요. 뉴스에 따르면 이용객이 작년 2023년부터 계속적인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향간에는 제주도 골프 위기설, 그야말로 썰에 해당하지만 이게 실제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를 포함한 국내 골프장들은 겨우 현상 유지하거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해외 골프의 인기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고 특히 물가가 저렴한 동남아시아 그리고 엔저 현상으로 체감 물가가 낮아진 일본 등지로 많은 골프족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에 골프를 치러 가려면 어차피 비행기를 똑같이 타야 하고 또 숙박을 동반해야 되지만 같은 가격이면 당연히 일본을 가는 상황이겠지요. 얼마나 일본 유명 관광지에 한국인들이 많았으면 현재 구글 검색 추천어에 한국인 없는 일본 관광지가 검색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호황 때 제주 골프장들이 덩달아 지나치게 요금을 올리면서 민심도 많이 잃었다고 하는데 그러니 제주 관광객 감소와 동일하게 이런 제주 골프장도 똑같이 타격을 받는 입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큰 규모로 지은 숙박 사업들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관광객들 감소 현상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도 않고 중국인들도 많이 들어오던 그런 시절에 편성해서 우후죽순 지었던 것들 중 하나입니다.
중국인들이 갑자기 2017년대부터 자취를 감춰버리고 코로나 때 아예 한 명도 안 와버리니까 이런 결말을 맞이한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사연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자, 여기도 펜션 이용객들을 상대로 카페를 운영했던 곳인데 출입 금지로 쓸쓸하게 막아놨습니다. 나뭇가지로 막아놓고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제가 다른 제주도 영상을 많이 올려봤지만 역시 제주도에서 안 좋은 기억을 가진 분들이 99%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주가 좋은 관광지로서 살아남으려면 뭔가 현행 상태로 가는 것보다는 많은 개선과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골프장 옆 숲속에서 조용히 멈춰 서 있는 펜션 한 무더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딱 저기까지만 만족하시고 일을 더 벌리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남부럽지 않고 살고 계실 텐데요. 조금 더 확장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우발. 오늘은 또 제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주 서귀포 따뜻한 남쪽 마라도를 바라보는 타운하우스 단지올시다. 보여드리는 곳은 조금 안타까운 사연이 이제 있는 그런 곳입니다. 조금 있다고 설명드리고요. 자, 이런 거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와 같이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는 거,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약간 더 잘 살아보겠다 했는데 그게 발목을 잡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조금만 더 잘하면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도 있는데 시험도 1점 차이로 붙고 떨어지고 이렇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입장이 또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부도가 나는 것도 이제 100억짜리 사업에 마지막에는 큰 돈이 아니고 1, 2억 심지어는 5천만 원이 없어서 쓰러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소액을 못 막아 넣어서 부도 처리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IMF 때 저의 그 가까운 지인도 그때 수백억 규모의 기계 납품업을 하셨는데 정말로 지역에서 승승장구하셨고 계속 잘 됐으면 아마 저도 옆에서 상당한 혜택을 좀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 정도 친밀한 사이였는데 지금은 스스로 모습을 감추시고 언둔 생활을 할 정도로 IMF의 직격탄의 후유증이 아주 심한 그런 분을 제가 한참 젊었던 시절에 바로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때 잘 됐으면 저도 지금은 조그마한 하청업체 공장 사장님 정도는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도 마지막에 1억을 못 막아 넣고 결국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이 타운하우스 단지도 10억에 정도 되는 동을 먼저 짓고 운영이 워낙 잘 됐고 또 앞으로도 제주가 별일 없으면 계속해서 중국 수요라든지 아니면 내국인 수요라든지 그런 쪽으로 성장할 것이라 보고 확장 공사를 하셨는데 짓다가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고 결국 짓다가 중단하게 되었군요. 바로 옆에 붙은 집들은 그래도 드문드문 좀 살고 계십니다. 주로 한 달 살이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시청자분들께서 약간 궁금해하실 수도 이제 있는 강발이 워낙 자주 수시로 제주를 이제 오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제가 제주를 자주 오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은 그 돈이면 하시겠지만 저는 제주를 금전적인 타산으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제주가 꿈에 맞습니다. 일본만 돼도 여권도 준비해야 되고 또 번거로운 일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환전도 해야 되고 또 말도 안 통하니까
불편하고 음식도 상당히 안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볼 만한 곳은 예전에 뭐 다 가본 입장이고 해서 해외여행에 대한 동경 뭐 이런 것은 별로 없는 연식에 이르다 보니 제주를 자주 찾고 외국을 안 가도 제주는 또 외국 느낌을 많이 줍니다. 한국 음식이 무한정 마련된 외국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또 하나가 외국은 제 차를 가지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뭐 렌트가 빌려가지고 국제 면허 따고 이래서 뭐 이래저래 할 수는 있지만 그 생소한 환경에서 솔직히 부담이 좀 됩니다. 제주는 이 중산감도로와 해안도로를 타고 천천히 달리면서 마치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이 그 마지막에 탈출해가 멕시코의 이름 모를 마을로 돈을 갖고 튀는 그 통쾌한 장면을 그리면서 유유자적하게 차를 모는 것을 즐깁니다. 근데 갖고 온 돈이 없습니다. 그게 좀 주인공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자, 국내에서 어디를 가봐도 식생이나 하늘의 경치 뭐 이런 모습들, 길가의 방풍림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돌담 이런 것이 최소한 저한테만큼은 거의 그림으로 다가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제주의 자연환경을 참 좋아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유튜브 영상 때문이라도 어쩔 수 없이 더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감귤밭 속에 편안한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조용한 경치 구경하면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더 바라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수시로 다니다 보니까 이런 뒷담화른 것들이나 중국 자본의 모습들을 남달리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제주의 상황이 심각하고 이상한데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다루는 유튜브가 없더라고요. 사실상 저 이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본토에도 없었고 제주 이쪽에서도 활동하는 유튜브는 없었습니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라고 해봐야 성산일출봉, 한라산 일대 이런 관광지 위주로만 소개하거나 아니면 매물, 주로 타운하우스나 제주 촌집 그런 부동산 유튜브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제가 제주 영상의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한 결과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서야 제 영상 보고 비슷한 영상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은 뭐 했을까요? 모쪼록 이왕에 시작한 거 좋은 영상 올려주시길 응원합니다. 그런데 조회수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현실의 왜곡과 가장을 하는 이런 시도들이 좀 보이는데요. 그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입장에서 조금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영상의 내용들이 몇 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선을 너무 넘게 되면 제가 새롭게 조명하는 영상을 다시 올려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왕에 영상을 올리려면 모두에게 유익하고 제주의 현실을 정확히 전달하여 공익에 개입하지 않은 영상을 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타운하우스에서 한 달살이 연세 주고 1년살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흉물 바로 옆에 맞닿은 집들에는 아무래도 입주가 안 되고 멀쩡한데도 유치권이 걸려있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이렇게 비어있는 집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도 뒤에도 앞에도 많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